불편한 편의점 52쪽부터 시연의 수많은 알바 인생의 종착점이 편의점이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녀 자신이 편의점 애용자이기도 했고 그동안 여러 알바를 거치며 겪은 일들이 편의점 업무 곳곳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뷰티 스토어에서 배운 접객과 계산대 업무 노하우는 편의점에서의 업무와 거의 비슷했고 배송 회사에서 맡아 하던 소화물 분류 업무 역시 편의점 물품 진열과 비슷한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JS라 불리는 진상들을 응대하는 매뉴얼을 익힌 바 있고 갈비집에서는 자기가 구운 고기가 탄 걸 종업원 탓으로 돌리는 JS를 겪으며 멘탈도 단련했다. 편의점은 이 모든 업무와 상황과 JS가 적당히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1년 전 시연은 지금 이 편의점에 들어와 반나절 만에 인수인계를 마쳤고 이후 지금까지 매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8시간을 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1년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면 알바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장이 괜찮은 분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정년 퇴임했다는 사장님은 시연에게 어른이란 바로 이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다. 요즘 편의점은 주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두지 않는다. 이틀씩, 사흘씩 끊어 고용하기에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곳은 알바 모두가 주 5일 근무다. 또한 사장님은 시연과 같은 알바상에게 시켜야 할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했고 솔선수범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을 귀하게 대했다. 사장이 직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직원도 손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요식업으로 일가를 이룬 부모님 아래서 자란 시연이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다. 가게도 결국 사람 장사다. 손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가게와 직원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사장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파동 이 편의점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주변에 다른 편의점이 2개나 생겼고 노령 인구가 많은 이곳은 편의점보다는 동네 마트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나마 숙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큰 길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자리한지라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그저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좀 드나들 뿐이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알바생인 시연에게는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알바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이 편의점을 그녀가 어찌 그만둘 수 있겠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동시에 사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 시연은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한다.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가게가 유지될 테니까. 이렇게 단련된 시연임에도 어디서 이사를 왔는지 최근 꾸준히 드나드는 JS 하나는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아저씨는 마른 체구에 툭 튀어나온 눈이 딱 봐도 고약하게 생겼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반말에 돈 던지기를 시전해 그녀를 경악해 했다. 그는 마치 시연이 기계라도 된 양 반말로 원하는 말을 입력하고 결과 역시 재촉했다. 그런데 항의하기에는 또 애매한 게 시연의 실수를 짚는 것이라 늘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분했다. 한 번은 행사 기간이 딱 하루 지난 2+1 과자들을 집어왔다가 계산해서 행사 적용이 안 되자 마치 일본 순사 마냥 따져 묻기 시작했다. 왜 안 된다는 건데? 손님, 이게 어제까지 행사여서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기간 지난 그 판매 안내판 왜 안 내렸어? 내가 이거 고민해 고른 건데 이제 어쩌자는 거야? 이번만 적용해. 그럴 수는 없어요. 행사 안내판에 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셨으면. 아니, 내가 노안인데 그 좁쌀만하게 쓴 걸 어떻게 읽으란 거야? 요즘 40 넘으면 다 노안 오는데. 기한 표시를 크게 제대로 했어야지. 이거 중장년층 차별하는 거야. 뭐야? 사과의 의미로 적용해. 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따위 과자 안 먹어. 담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맨날 피우는 거 있잖아. 내가 매일 담배 팔아준데 그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단골 대하는 게 이래서야 장사가 되겠어?
날짜가 지난 안내판을 치우지 못한 게 첫 번째 실수였고, 무슨 담배를 피우는지 알지만 너무 잡돌이에 정신이 나가 상표를 물은 게 두 번째 실수였다. 사실 전자는 놈이 노안만 아니면 알아보고 안 살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놈의 JS는 애매한 상황을 이용해 시연에게 화풀이하듯 잔소리를 늘어놓고 가는 것이다. 담배를 받고 돈을 던진 뒤 놈은 잔돈을 챙겨 밖으로 나가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웠다. 금연이라고 붙여뒀지만 아랑곳 없이 피우고 꽁초도 아무데나 버리고 간다. 자기는 마음껏 진상질을 떨면서 남의 실수 같지 않은 실수는 따져대는 놈은 정말이지 JS 오브 JS다. 시연은 JS가 나타나는 8시에서 9시 사이가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다. 출입문에 달린 종의 딸랑 소리와 함께 그 눈 튀어나온 금붕어 같은 얼굴이 들어오면 계산을 마치고 갈 때까지 내내 심장이 덜덜댔다. 오늘은 또 뭔 진상을 부리려나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딱 그 시간에 와 담배와 주전부리를 사가는 게 전부이기에 그녀는 그냥 옆집에 못된 인간이 살면 가끔 마주치며 고약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늦가을도 다 지나가던 저녁, 사장님이 한 남자와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시연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인상에서 수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덥수룩하고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 같던 콧수염과 턱수염을 말끔히 정리한 덕호씨의 얼굴을 본 순간 언제나 멀리하고 싶던 노숙자가 아닌 번듯한 친척 아저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머리 역시 짧게 자르고 그 구정물로 빤 것 같은 점퍼와 면바지 대신 통이 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덕호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눈이 좀 작긴 해도 오똑한 콧날과 수염이 없어서 말끔해진 인매에 강인해 보이는 턱선에서는 남성미까지 느껴졌다. 게다가 넓은 어깨와 등판은 듬직함을 더했고 엉거주춤한 자세도 똑바로 서자 키도 더 커 보였다. 황골탈퇴한 덕호씨를 데리고 온 사장님은 마치 자신이 만든 로봇이라도 소개하듯 뿌듯한 표정으로 시연에게 그가 야간 알바를 맡을 거라고 말했다. 헐, 잠시 덕호씨의 변신에 좋은 인상을 받았던 시연의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심지어 사장님은 덕호씨의 매장 업무 교육을 시연이 맡아줄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 오마이갓. 사장님의 제안은 곧 지시가 아닌가. 시연은 직원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다고 나름 둘러댔으나 바로 묵살되었다. 포스기 사용법이나 접객 모두 젊은 시연이 더 센스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야간에 물건을 받을 것이나 매장 제품 진열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시연은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이제 자신과 사장님이 덕호씨를 이 편의점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했다. 공백이 생긴 야간 알바를 언제까지나 사장님이 맡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연은 딱히 의리가 있거나 무엇을 잘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아싸에 가까웠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평범하게 대학까지 졸업했고 자신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일이 공무원처럼 평범한 일이 아닐까 해서 구급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제 주변의 모두가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시연이 보기엔 충분히 버라이어티한 삶과 화려한 스펙을 지닌 친구들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고 때문에 경쟁률은 말도 못하게 치솟고 있었다. 너희들은 충분히 도전적이고 인싸고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다녀오고 그랬잖니. 그런 너희들은 좀 더 진취적인 분야의 일을 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들 지루할 게 뻔한 공무원이 되려고 줄을 서는 거야? 이런 건 충분히 지루한데 익숙한 나 같은 인생에게 맡겨주면 안 될까? 그것이 시연의 불만이자 고민이었다. 한편으로 이곳 여산의 편의점은 시연에게 공무원 생활을 예비 체험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알바를 전전한 끝에 이곳에 안착하게 되었고 꾸준히 일할 수 있었다. 오전에 노량진에서 수업을 듣고 지하철로 남영역에 와 오후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일한 뒤
타당동 집으로 퇴근하는 일상은 그녀에겐 익숙한 생활이 되었다. 엄마는 왜 동네 편의점에서 안 하고 청파동까지 가냐고 하지만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아는 애들이나 가족을 마주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게다가 청파동은 사실 과거에 짝사랑했던 남자 사람 친구가 살던 동네였다. 그 녀석을 따라 두어 번 와봤던 동네이기도 해서 시연에게는 나름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와플하우스라는 곳에서 엄청 맛있는 딸기 빙수를 먹으며 잠시 데이트 비슷한 것을 하기도 했는데 녀석은 불쑥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마 덩치 큰 호주 여자와 살림을 차렸거나 캥거루 밥 주는 알바를 하며 새끼 캥거루와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청파동 골목에 한 모퉁이 편의점이 지금 시연에겐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녀는 절대 이곳을 뜰 생각이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과 함께 준비하던 일본 워킹 홀리데이가 무산되고 나서는 더욱더 이 편의점의 지방령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녀였다. 짝사랑하던 그놈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감감무소식이 된 뒤로 시연 역시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1호과를 졸업했고 일본 애니 덕후인 그녀로서는 당연한 선택 중 하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젠장 올해 6월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지자 그녀의 플랜 B는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공무원이 되면 계절마다 주말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다니려던 꿈도 기약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5월 3일